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걱정되시나요? 네, 저는 걱정이 별로 안 돼서요. 네.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수급동향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 양매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 걱정거리는 반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좀 내림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주가가 내린 종목들 잘 살펴보게 되면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의 조정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약간의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 또 아래쪽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정이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항권대에 진입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각오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군으로 보게 되면은 게임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썬데이 토즈 이런 종목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하여튼 게임주들이 시장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007포인트입니다. 살짝 내렸어요. 0.19%. 이 정도는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30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하단 추세로 연결되면서 3050포인트의 저항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8월달 조정 시점과 또는 9월달에 살짝 나타났었던 조정 시점,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달에 크게 떨어진 이 조정 시점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8월달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를 받았다가 잠깐 올라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조정은 얕은 조정이었죠. 그 다음에 10월달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갭이 나타났어요. 즉 섬골 반전, 즉 뚝 떨어진 시점에서의 저점 라인대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저점 지지대를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가 상승 흐름이 내일도 연결될 수 있다라면, 주가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상승세로 연결됐다라면 아마 내일 정도에 골든크로스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정도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과매도에서 일단 주가 상승 단기적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살짝 부담감을 느낀 부분에서의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5일과 21선의 골든크로스 나와줘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아마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부분들까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지 주가의 흐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여기서 또 당황을 하거든요. 또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을 매도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오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골든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닥이 조정을 더 크게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편안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도 있었어요. 물론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시총 상위에 있었던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냉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지금 5일과 21선의 골든크로스 나타났지만 저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어야지만이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렇다면 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에서 이런 중소형주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코스닥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늘 많이 물리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얘기죠. 매매에 대한 포지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변동성 장세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거를 팔고 넘어가면 일단 내 거가 올라가고 또 내가 들어간 쪽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과 싸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요. 또 그 종목이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지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상승하는 중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 것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구나. 그냥 냅두자. 라고 진행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바닥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연결될 때 충분히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지금 개인들은 오늘 거래소 쪽에서 1600억 정도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둘이 쌍끌이 매수예요. 금융투자와 외국인 둘 다 합쳐가지고 200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조금 팔았기 때문에 뭐 약간 기관 총계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매도가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즉 시장 상황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대량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매도가 아니잖아요. 매도가 멈췄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왔죠. 이 부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을 어떤 빌미를 통해서 계속 내보내게 되는데 차익 실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은 그대로 매도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치우고 에이 내 거 못 가. 다른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키스트라든지 그다음에 CJ ENM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이 종목들 보시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야지 라고 들어가면 오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엔터주 잘 가는데 뭐 신고가 막 나오는데 매수해야지 라고 들어오면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 즉 올라갈 때는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그런 강단 또는 기다림 이런 것들, 인내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봐드릴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은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뭐 거의 대체로 다 내렸습니다. 오늘 LG화학이 좀 많이 내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내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0.19% 하락하는 뭐 그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변동폭은 그냥 그 정도 유지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만 오늘 조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KB금융, 금융주들이 역시 잘 올라가요. 그리고 이 금융주에 대한 섹터 이야기 해드렸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면 배당을 많이 받겠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뭐 보험주, 금융주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신고가가 오늘 발생이 좀 됐습니다. 이게 아주캐피탈이에요. 아시죠? 우리금융지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우리금융지주를 우리가 받았는데, 자, 이 종목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왔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을 이제 작년에 좀 덜 줬어요. 그래서 배당 때문에 계속 모아가고 있었던 종목인데 배당 안 주면 나 팔아버릴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배당이 800원이 넘게 나온대요. 그러면 지금 12,000원대 배당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6%대 배당률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평당가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8%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높은 배당이죠. 그러면 이 종목 계속 대기로 가면서 자, 지금 평당가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한 20% 발생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뭐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배당도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왔던 상황인데 주가에 어떤 그런 기여하는 부분이 많겠죠. 즉 비중이 점점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부터가 매수한 가격대가 8,000원대부터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매수를 해오다 보니까 이제 10,000원 정도의 평균 단가가 맞춰진 상황인데 이 정도면 시대 차익과 함께 배당 같이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주들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 모아가는 관점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전략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 금융지주는 아주캐피탈 때부터 매수해 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오늘 변동폭이 좀 컸었던 이유는 얘네한테 있죠. 에코프로비엠이요. 그 다음에 LNF 이런 종목들이고요. 오늘 펄어비스가 시총 3위로 올라갑니다. 12%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썬데이 토즈 8.9% 강하게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8.7%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종가 기준 신고가예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계속 가죠. 지금 게임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게임주들의 실적이 늘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반등이 있었거든요. 뭐 크래프톤도 있었네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오늘 1.2% 이거는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요. NC소프트 어디에 있어요? NC소프트
많이 밀렸나? 네, 아니면 위로 올라왔어. 여기 있네요. 오늘 조금 밀렸는데 여기 지금 단기적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지금 위메이드나 이런 아까 전에 보셨던 펄어비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게임주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잘 보시면 자, 시장의 주도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가지고 들어가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 흐름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아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대신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에서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볼게요. 기관 쪽은 하이브 역시 엔터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브는 일단 BTS의 공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엔터주들은 조금씩 주가 조정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KB금융이나 펄어비스 이제 게임주 이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이기 때문에 얘는 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매도가 좀 진행됐다. 천보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졌죠 오늘.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지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갔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계속 올라가니까 사야지 라고 들어갔으면 오늘 바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냈을 텐데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살랜다. 니들 좋으면 니들이나 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물릴 일도 없겠죠. 그리고 오늘 떨어지는 거 보고 안심이다.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매매는 항상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투스 매수가 좀 들어가는데 역시 게임주들 잘 올라가는 거 확인되고 있으시죠? 네. 자, 외국인 분들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HMM 매수 좀 있었는데, HMM은 지금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가는데, 이제는 5일선 21속 데드크로스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저기 데드가 나오게 되면 차익 시전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휠라홀딩스, 이게 오늘 5% 올라왔는데, 요거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요. 어제 매도 무지하게 했거든요. 외국인들. 근데 오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히 또 오늘 아침까지도 휠라홀딩스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하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물량 빠진 거 다 그대로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빠뜨려 놓은 상황 이후 그보다 더 많이 위로 올라왔죠. 팔아먹은 것보다 더 많이 샀어요.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더 싸게 샀다는 이야기인데 그 물량 누구한테 받았을까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요. 비정상적인 부분이라면 모든 업황이 좋아지는데 너 혼자 나빠? 근데 너는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변화, 이런 단기적 변동 이런 거에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전략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는데?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면 떨어졌다가 또 그런 어떤 추세가 연결되면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포지션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떨어진다고 호들갑 떨고 올라간다고 흥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면은 무서워가지고 팔아먹고 올라가면 흥분돼가지고 막 형수님한테 가서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랬다가 밥주걱으로 싸대기 맞고 이렇게 되면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잘 유지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제가 시황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황에 좀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은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올라가서 지지점을 이제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내려갈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지만 지지점만 잡아놓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버티긴 잘했어. 역시 시장은 기다림이야. 등등의 얘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려갔지만 포트폴리오는 보합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 하면서 회복세를 좀 더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만 잘 유지하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자,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해 드리고요. 이따가 저녁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9시부터 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뭐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뭐 휠라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또 녹여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